출란교실을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구독자가 1000명이 훌쩍 넘어갔어요. 구독자가. 그동안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게 분석을 통해서 보면 구독을 누르지 않고 저희 출란교실을 보는 분이 한 50% 정도가 된다 그래요. 한 절반만 구독을 누르신 분이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 그 절반은 누르지 않고 그냥 보시는 것이죠. 조금 귀찮더라도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독을 좀 누르고 알람 설정을 좀 해놓고 그렇게 하고 보시면 이 출란교실이 향후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밑바탕이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1000명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광고가 붙는다 그래요. 큰 돈은 붙지 않아요. 1000명 정도 가지고는 뭐 한 달에만 1, 2만원, 2, 3만원 정도 수준의 광고가 붙는다고 하는데 저도 결과를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어요. 이번 달부터 뭐 광고가 붙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광고가 붙으면 동영상 보는데 좀 귀찮으시잖아요. 그래도 좀 후원을 해준다 하는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출란교실이라고 이름을 이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산채 판매 코너, 산채난, 그리고 배양난,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제 동영상 목록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을 해놓은 건데,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칠판을 끝내놓고 막 떠드는 이것을 갖다가 이게 무슨 코너로 이름을 놓으면 좋겠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이게 교실이니까 강의나 강좌로 하자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 출란교실 이 코너를 하면서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 강의를 할 만한 그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난담 정도로 이해해달라 라고 말씀은 수차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명칭은 강의고 강좌니까, 이 코너 명칭이 출란 강좌다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마침 딱 달아주신 거예요. 좀 건방지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댓글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수용해서 제가 봐도 좀 건방진 건 맞으니까 강의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출란 알쓸 신잡으로 바꿨어요. 잡단 난담인데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박한 잡박사진이라는 용어의 이 줄임말이에요. 이제 TV 프로그램에 방영돼서 유명해진 단어인데, 하여튼 알쓸신잡으로 바꿨어요. 강의가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기억하면 좋고, 또 기억 못하고 그냥 듣는 순간만 알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냥 단순한 난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댓글 얘기가 나왔으니까 댓글에서 이렇게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이 달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논쟁이 되잖아요. 저도 또 아니라고 댓글을 좀 달아드리고. 그런데 이 댓글을 다는 건 좋은데 악플을 달면 안 돼요. 악플과 댓글은 다르잖아요. 이 악플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악플은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악플까지도 수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왜 악플이냐? 의견 제시도 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비난만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비난이에요. 비난이 목적인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악플을 딱 달면 합리적인 의견을 막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적이 비난인데 무슨 논리적 근거를 대더라도 비난할 거예요.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댓글을 달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다신 분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왜 악플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뭐 그런 것도 이런 댓글이 달린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본인이 그냥 지우는 거지 뭐 제가 지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럴 필요까지 있나. 반대 의견도 수용하고 악플도 수용하지 않을 때서 안 지우고 그냥 놔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출란교실 하니까 제가 배양란을 팔고 또 중국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물론 일본 영상도 올렸는데 그런 것도 안 보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중국 영상만 보이시는 거죠.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란을 엄청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끝에 내 배를 불린다고 했어요. 내 배를 불린다. 배를 불린다. 근데 이게 그렇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연상된다. 연상된다. 그래서 너는 향파라든가 이런 선배 이름을 거론하지 마라. 불편하다. 이게 이제 댓글인데, 자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왜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 막 모순이고 목적이 비난하려고만 하는 목적이 담겼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중국에서 출란을 가져와서 장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근데 그렇게 연상된다고 해요. 연상은 뭐예요? 자기 머리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이미지를 굳힌 거예요. 그 이미지를 굳혀놓고 이게 맞나 틀리나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연상이 100% 맞으니까 너는 이름을 거론하지 마. 이런 건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 악플 단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연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악플 비슷한 댓글을, 반박 댓글을 달면 여러분들은 그분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게 연상작용만으로 이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해서 이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팩트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 향파 선생이, 왜냐면 저는 중국에서 가져온 난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난상인이나 에란인이나 구분은 없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이 상인이 프로페셔널 상인, 즉 출란만 거래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전문 장사 상인, 그러니까 다른 직업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희 주 수입원이 아니에요. 박벌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취미로 길렀고요. 유튜브 해서 광고비 받지도 않았고요. 이제 뭐 1000명이 된 게 이번 달이니까 다음 달부터 한 1, 2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이렇게 예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갖고 제가 전문 프로페셔널 상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서 가져온 상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돼요. 왜냐면은 이 향파 선생이 출란을 키운 줄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썼겠죠. 아니에요. 이 향파 선생이 중국란을 키웠어요. 해란. 관음소심이라든가 철골소심이라든가 보세라든가 이런 걸 키우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향파 선생이 아마 그분은 향파 선생이 출란을 키우는 에란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란, 터부시한 중국란을 가져온 상인들은 이 사람 이름을 거론한 자기가 무덤 속에서 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중국에서 난을 가져온 상인들한테도 잘못된 얘기예요. 이분들은 중국난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 상인이 중국에서 난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분이 직접 가서 사오거나 난을 못 키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배를 불린다. 아니, 이 상인이 중국에서 난을 가져왔겠죠. 그러면 당연히 장사하니까 배를 불리죠. 그분도 장사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다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지 남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행위를 당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악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플보다는 건전한 댓글을, 반대 댓글도 전 다
환영합니다. 그 악플도 환영은 안 하지만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본인이 올린 글이 악플에 해당된다. 아니면은 논리적 근거를 대고 저한테 다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을 통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은 또 하나의 정보를 좀 제공하고 알쓸 신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 유전자 검사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는 이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유튜브 어딜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에라인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게 마치 뭐 금기된 사항인 것처럼 말을 안 하길래 제가 조금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면 안 돼요. 원래 유전자 검사를 얘기하려면 이 명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출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건지는 혹시 아시나요?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출란 명명을 하는데 명명비를 내고 명명을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 종자위원회에서 우리 국립종자원에서 인정해주는 명명 종자의 명칭도 아닌데 국가 공인이 아니에요. 사설에서 하는 거, 임의단체에서. 근데 그게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뭐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임의단체가 왜 난초의 명명을 독점하는가? 지금은 이제 뭐 처음에 두 군데서 하다가 처음에 이제 잡지사에서 있죠. 잡지사에서 했다가 두 군데로 분할됐고 이것이 나중에 한 군데로 다시 통합됐다가 지금 이제 한 서너 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감이나 영감을 발행하는 거 여기 벽에 쭉 붙이시죠. 뭐 출란 이렇게 동그라미에 원에 출란 쫙 그 사진 명명된 사진 놓고서 그걸 발행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난 명명협회인가 그 정확한 명칭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난등록협회, 대한민국 난등록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임의단체예요. 법인도 아닙니다. 법인은 인정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국립종자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 식물의 종자를 개인이 막 부시도록 내버려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명명을 하셔도 돼요. 굳이 뭐 돈 내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영감에 올라야지만 된다, 이런 어떤 틀에서 벗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에라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올라가면 뭐 기분이 좀 좋고 또 빨리 알려지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명명이 되는 것이죠. 그 명명이 되는 거하고 유전자고 이렇게 따로 떨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명명이 됐어요. 자, 홍화소심 하나가 명명이 됐어요. 홍화소심 명명이 홍소라고 명명이 됐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 예입니다. 홍소라는 게 진짜 있는지 모르겠네. 또 홍소가 진짜 있으면 안 되니까 홍대라고 하죠. 홍대. 네. 홍화소심이라고 해서 홍소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명명이 되는 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홍대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여기 자, 홍대가 있어요. 홍대를 명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 홍대는 그 산에서 내려온 원종에서 계속 촉수분할이 돼요. 촉수분할이.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태극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고가의 난초로 거래되다가 똥값 되는데 한 10년에서 15년 걸렸다고 했는데 말은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게 팩트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10년, 15년에 전국의 에란인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똥값이 되는데 이게 10년, 15년 만에 될까 과연? 약간 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안 들었나요? 아니, 누구 한쪽을 띄워줬어요. 한쪽을 띄워주면 그 사람이 다른 한쪽을 띄워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4, 5년은 길러야 되거든요. 그럼 4, 5년 길러서 또 한쪽을 띄워줬어요.
이렇게 해서 불어나는, 또 4, 5년이 걸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불어나는데 10년, 15년 만에 어떻게 전국에 다 퍼지죠?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좀 이 시간이 좀 너무 짧게 갔다. 근데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저도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제 예측을 해보면 이 홍대를 촉수만 불려서 번식시키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으니까 난 하시는 분들이나 뭐 누구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 자가수분시켜서 씨를 받으면 씨가 수십만 개가 나오는데 이 씨를 슈팅을 시키면 홍대가 다 100% 다 안 나오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홍대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어요. 연구에서 다 끝난 거예요. 중투는 씨를 받아서 슈팅을 시키면 중투가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지가 나와요. 중투는 생장점을 띄어서 카피를 하더라도 중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네, 카피를 해도 중투가 안 나와요. 무지가 나와요, 무지가. 그래서 중투는 조직배양을 해서 촉수를 흘린다? 이거는 조직배양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꽃은 이게 돼요, 이게. 씨를 받아서 씨를 배양시키면 홍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씨를 받아서 배양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겠죠. 여러분도 그런 거 같지 않겠습니까? 아깝잖아요. 자가수분 시켰는데 이 꽃대 밑에 씨방이 이렇게 수십만 개 달린 씨방이 이렇게 맺혀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산에다 갖다 뿌리거나 아니면은 플라스틱에서 인공 배지를 만들어서 슈팅을 시키거나 어쨌든 이거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 욕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대가 나오거든요. 꽃을 피면 똑같이 홍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신비, 태극선 뭐 다 씨를 배양하면 신비하고 태극선이 나와요. 이건 유전이 됩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 원래 홍대하고 같은 유전자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유전자가 일치하게 안 나와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자식을 한 10명을 낳았어. 이 10명 유전자가 부모하고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죠. 근데 이 홍대인데 이것도 꽃을 보니까 홍대야. 누가 봐도 홍대야. 근데 유전자 검사를 우연하게 뜨겠더니 홍대가 아니라고 나와. 그럼 이거 홍대가 아니에요? 이게 논문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논문에 실려 있는데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렇게 해서 시중에 뿌려진 홍대가 발각될까봐, 실생배양한 것이 발각될까봐. 그래서 쉬쉬하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여러분들 이 홍대가 누가 봐도 꽃도 화형도 다 색도 홍대야. 그러면은 홍대라고 해서 팔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홍대를 구입한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홍대가 아니야. 그래서 상인들하고 싸워요. 너 여기 유전자 검사했더니 아니라고 나왔어. 교환해줘, 환불해줘. 근데 상인은 억울하죠. 홍대인데 누가 봐도 이게 왜 유전자가 다른가?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게 나와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유전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촉수 배양해야지만 유전자가 같게 나오는 거예요. 씨를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홍대를 갖고 있는데 유전자가 다르니 어쩌니 나오면은 이건 반드시 누군가가 중간에 실생배양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실생배양은 산에다 뿌려놔도 실생배양이에요. 또 자연에서 그냥 꽃이 펴서 번식이 돼도 실생배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조직배양이라고 해서 터부시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만을 너무 의존해서 이것이 진품이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 유전학적으로 뭔가 잘 상식이 좀 부족해서 나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에라님이 평소에 이 홍화소심이 맞아? 내가 고가 명명품의 홍화소심하고 내가 지금 사는 용화소심하고 같은 거야? 라고 하면 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명품으로는 같은 명명품에 일치된 건 맞아요. 근데 유전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유전 분석에 맹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일반 임의단체에서 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충청도 충남 공주대학인가요? 공주대학에서 이거를 대학 연구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고 이 유전자 검사를 임의단체에서 입증을 발행을 하려면 출처를 명확하게 근거를 밝혀야 놔야 돼요. 충남 공주대학 어느 연구소장 누구고 누가 이것을 DNA 분석을 했고 판독을 했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근거를 달아놓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쏙 빼놓고 그냥 출랑 교실 해놓고 유전자 A 원본 유전자 여러분이 의뢰한 유전자 분석해보니까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로 이건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명칭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또 하면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참 못 드리는데 중투를 키웠는데 무지를 받을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중투 키우다가 무지가 나온 경험을 얼마나 겪으셨어요? 또 무지를 키우는데 중투가 나오는 확률을 얼마나 겪으셨어요? 이거보다 이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중투에서 무지 받는 게. 근데 왜 무지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중투가 있어요? 무지가. 이게 진짜 좀 이상해요. 무지가 그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있고 나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면 4-5분을 한꺼번에 놓고 판매를 하던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대야 돼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투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실생배양을 하면 실생배양하거나 조직을 떼어서 카피를 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무지가 나와요. 그러나 이 무지가 카피했을 때 실생은 안 되는 거고 카피했을 때 키메라를 잠재적으로 보유한 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중투가 틀 수가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실생배양을 해서 이 중투를 무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키메라를 가지고 있는 종자야. 이게 조직을 떼어내 가지고 그러면은 유전자적으로는 같죠. 유전자 검사해 보면 같게 나와요. 조직을 떼어냈으니까. 근데 이 중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골 때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C를 받았는데 막 중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진짜 중투가 틱 나왔다. 실생배양에서 중투가 나왔네. 그래서 이거 중투를 끌어내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카피해서 중투를 키워냈다. 신간근을 배양을 해서. 그러면 똑같은 중투일까요? 유전자가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제가 뭐 어렵게 설명했나요? 그 이상 깊이 들어가면 논란의 소지가 많고 여러분들도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배양란을 판매할 때 물론 수익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판매는 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좋고 나쁘다 이렇게 평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단지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최초로 출랑 교실을 통해서 유튜브에 배양란을 소개하고 판매를 하고 하다 보면
이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장점. 여러분들 이제 그 단엽 중투 누가 산채입니다. 요거 한 1,000만 원 주세요 하면 안 속잖아요.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배양란을 산채라고 판 것도 아니고 배양란을 배양란이라고 팔았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국에서 난을 갖고 와서 그걸 생업을 이어가는 장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 향파뿐만 아니라 제가 거론했던 그 난계 선배님들을 이름을 판 게 아니고요.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동영상을 찍어왔다니까요. 제가 이름을 판 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판 거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름을 갖다 툭툭 갖다 거론하면서 자기 관련도 없는데 그게 이름을 파는 거죠.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따왔는데 그게 왜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은 좋지만 악플은 가급적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알쓸 신잡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제가 이 동영상 올리면 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알쓸 신잡에서 얘기하지 못한 이 코너에서 얘기하지 못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씩 공개하면서 여러분하고 정보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